러시아는 작은 우크라이나 마을 하나를 점령하기 위해 1500일이 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탱크, 대포, 드론대, 수천 명의 병사까지 동원했지만 아직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실패한 공격일 뿐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이 막대한 손실만 커지고 성과는 점점 줄어드는 전쟁이 된 이유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크렘린은 여전히 그곳을 점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마을의 이름은 말라말라도크마치카이며 지도에서 눈에 띄는 곳은 아닙니다. 면적은 겨우 3제곱마일, 8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하고 침공 이전에는 3,000명 조금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자포리자 중심부의 폴로이 구에 위치해 있으며 자포리자 시에서 약 37마일, 즉 6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곳에는 널리 알려진 명소나 특별한 관광지가 없습니다. 전쟁 전에는 많은 주민들이 일했던 벽돌 공장으로 현지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곳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다른 우크라이나 마을들과 매우 비슷합니다. 실제로 수백 곳이 세월이 흐르면서 러시아군에 의해 점령당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보기에는 전혀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이곳이 군사 역사상 가장 유명한 장소들인 카르타고, 콘스탄티노플, 레닌그라드, 알렉산드리아, 트로이, 베르댕 등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러시아가 이곳을 점령하고 통제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증명됐기 때문입니다. 탱크, 포탄, 돌격대, 장갑차 부대 등 크렘린 군대가 가진 모든 것을 이 작은 곳에 쏟아부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곳은 여전히 우크라이나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고 왜 그런지 이해하려면 침공 후 이 마을의 여정을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라도크마치카가 러시아군의 맹공을 겪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쟁이 시작된 초반부터 이곳은 전선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크렘린군이 자포리자로 몰려들어와 대규모 공격에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수십 개의 작은 마을과 촌락들을 신속하게 점령했을 때부터 말이죠. 그 당시 말라도크마치카는 러시아의 손에 넘어간 마을들의 점점 늘어나는 목록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푸틴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얻을 것처럼 보였고 그의 이른바 특별 군사작전이 아무런 저항 없이 성공할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후 몇 주간 우크라이나는 상황을 안정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와 시민들은 일어나 맞서 싸웠고 침략자들을 물리치며 러시아군을 밀어냈으며 말라도크마치카를 포함해 잔인하게 빼앗겼던 많은 마을들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2년 6월에는 그 마을은 러시아의 포탄이 쏟아지면서 집중 포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도 이미 작고 인적이 드문 마을이었지만 러시아의 폭격으로 거의 남아있는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존재해왔고 우크라이나 대기근이나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점령 같은 과거의 비극도 견뎌냈던 집들과 건물들이 잔해로 변해버렸습니다. 말라도크마치카 평유의 건물도 그중 하나였고 전쟁 초기에 이미 비워졌던 인근 교도소 역시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신의 집이 공격받는 모습을 본 많은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피난을 떠나야 했고 인구는 수천 명에서 불과 200여 명으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남아있던 사람들 중 상당수는 나이가 많거나 건강이 좋지 않았고 아니면 단순히 자신이 자라온 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던 이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 중 많은 이들은 그곳에서 평생의 행복한 추억을 가지고 있었고 이후 뉴스 기자들에게 마을 사람들끼리 마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고 정원을 가꾸고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추억을 들려주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러시아가 말라도크마치카를 다시 점령하고 그 평화롭고 즐거운 이야기들을 완전히 끝내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은 작고 포격으로 거의 초토화됐지만 여전히 크렘린 군대에 전략적으로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은 오리히브와 폴로히를 연결하는 주요 지역 보급로인 TOT-082로 고속도로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말라도크마치카를 점령할 수 있다면 그 폐허가 된 마을을 발판 삼아 이 지역으로 더 진격할 수 있었고 관문 도시인 오리히브로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그 지역의 주도까지 점령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2023년부터 이 지역을 방어해온 우크라이나 제118 독립기계화여단의 홍보 책임자인 드미트로 펠릭의 말에 따르면 말라도크마치카는 오리히브로 가는 남쪽 관문입니다. 저 자식들이 마을에 들어와 추가 드론 부대로 보강하게 되면 이 마을에서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악몽이 될 겁니다. 하지만 며칠이 몇 주가 되고 몇 주가 몇 달이 되어도 러시아군은 여전히 마을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2023년 봄이 되자 이곳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집들이 파괴되었습니다. 한때 꽃밭과 사과나무가 있던 곳에는 이제 커다란 구덩이만 남았고 거리에는 잔해가 가득했습니다. 그곳에 남기로 했거나 남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끊임없는 폭격의 위협 속에서 살아야 했고 깨끗한 물이나 전기 같은 기본적인 것조차 없이 생존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낮과 밤에 많은 시간을 지하실에 숨어 지냈지만 그 지역에는 자신들을 지켜줄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드론 부대원들은 옛 감옥과 인근 아파트 건물에 몸을 숨기고 무인 항공기 1호일 띄워 주변을 정찰하고 감이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러시아군 장비와 병력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6월 7일 우크라이나는 상황을 한 단계 끌어올릴 때가 되었다고 결정했습니다. 서방 동맹국들로부터 받은 신형 무기로 무장한 우크라이나 제47 강습여단과 제33 기계화여단은 러시아군을 말라토크마치카에서 몰아내고 자포리자 지역 전체에서 쫓아내기 위한 대규모 반격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의 전술은 처음부터 그들의 야망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첫 시도는 참사로 끝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차부대 전체가 마을 외곽의 지뢰밭을 통과하려다 대전차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총 25대의 차량이 손상 또는 파괴됐으며 이 중 레오파르트 2 전차 5대가 포함됐습니다. 병사들은 차량을 버리고 필사적으로 자신들과 부상한 전우들을 안전한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3일 연속 러시아군을 밀어내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매번 집중 사격을 받아 결국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손실이 너무 커서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서방 지원에도 우크라이나의 방어 가능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이 증명했듯이 우크라이나는 회의론자들의 예상을 뒤엎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 실망 이후 우크라이나군은 재정비하고 전술을 전환했으며 곧 훨씬 더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달 말쯤 올렉시 로모프 준장은 우크라이나군이 해당 지역에서 약 2마일에 달하는 영토를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한 성과였고 그렇게 양측이 서로 타격을 주고받으면서도 어느 쪽도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장기적인 진지전이 시작됐습니다. 상황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러시아군은 여러 방식으로 말라토크마치카를 향해 공격을 시도했지만 지휘관들이 요구하는 대규모 진격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그들은 전차, 보병 전투 차량, 무인기, 소규모 돌격조 등 다양한 전술을 시도했지만 모두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말라토크마치카가 다른 우크라이나 마을들과 차별화되는 독특한 특징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자연이 직접 선사한 독특한 선물 덕분에 이 마을은 수많은 다른 마을들보다 훨씬 더 방어하기 쉬우면서도 점령하기는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설명하기 전에 이런 종류의 인사이트를 더 원하신다면 꼭 더 밀리터리쇼를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매주 이렇게 자세히 분석해드립니다. 말라말라 토크마치카가 끈질길 수 있었던 이유는 지리적 요인 때문이며 이는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군사 교훈 중 하나와도 연결됩니다. 전쟁 시기에는 고지대가 매우 귀중한 이점이 됩니다. 마을 자체는 저지대 계곡에 위치해 있지만 주변은 높은 지형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고지대를 장악하면 사방 수마일을 내려다볼 수 있어 이 지역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해집니다. 그 고지대를 점령한 병력에게는 적의 움직임을 발견하고 추적하는 것이 매우 쉬워집니다. 러시아가 탱크를 몰고 오든 오토바이를 탄 병사를 보내든 상관없이 말라토크마치카의 방어군은 그들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적의 움직임을 추적해 위치를 파악하고 곧 어디에 있을지 예측합니다. 포병대원과 드론 조종사를 활용해 적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항상 한 발 앞서 있으며 기습을 당할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오랫동안 말라토크마치카를 방어할 수 있었던 덕분에 수많은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안에서는 최고의 은신처와 매복 지점을 찾고 정착지를 둘러싼 들판에 지뢰를 설치하며 러시아군을 관찰하기 쉬운 명확한 경로로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2024년, 그리고 2025년 후반까지도 이 마을이 우크라이나의 통제하에 남아있었던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2025년 후반부에 이르러 마을의 이야기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 위협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0월 20일 러시아가 압박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렘린궁에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최전방부대는 더욱 공격적으로 변해 가능한 한 빠르게 특히 자포리자 지역에서 최대한 많은 영토를 점령해야 했습니다. 그곳에 모스크바는 대규모 기계화 부대를 파견했습니다. 4대의 전차, 12대의 보병 전투 차량, 8대의 장갑 수송차, 그리고 2대의 타이거 기동 차량으로 구성된 총 26대의 장갑 차량이었습니다. 말라토크마치카 완전 점령을 위해서였습니다. 이 시도는 2023년 우크라이나의 초기 반격 작전만큼이나 실패로 끝났습니다. 거의 모든 부대가 드론과 포병 공격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사건 이후의 영상에는 불에 타버린 러시아 탱크와 보병 차량의 잔해와 연기가 나는 차체이 드러났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공격에서 30명 이상의 러시아 병사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마을을 점령하려는 여러 차례의 시도를 합치면 러시아는 이 작은 마을을 점령하려다 2,000명 이상의 목숨을 잃은 셈입니다. 여러 면에서 이것은 더 큰 분쟁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선 곳곳에 수많은 다른 지역에서도 러시아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탱크와 차량 그리고 엄청난 수의 병력을 무분별하게 투입해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매번 그들을 저지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 결과 크렘린은 2022년 당시와 비교해 오늘날에도 승리에 더 가까워지지 않았고 오히려 여러 지역에서 밀려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렘린은 결코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10월 말라토크 마치카 공격 실패 후에도 러시아 지휘관들은 마을이 가망 없음을 인정하거나 우회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전차와 장갑차에 덜 의존하고 소규모 돌격조에 더 의존하면서 계속해서 공격을 반복했습니다. 러시아는 방법이 통하지 않자 더 비열하게 자신들이 즐겨 쓰는 거짓말에 의존했습니다. 2025년 11월 16일 국방부는 그 마을이 완전히 해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영 TV 채널에서도 보리스 로진과 같은 이른바 군사 전문가들이 군대가 말라토크 마치카를 향해 진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고 우크라이나는 이를 증명할 증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나라의 주요 언론사 중 하나인 유나이티드24는 그 같은 전문가가 2025년 5월부터 2026년 4월까지 매달 똑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장면을 모은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며칠 안에 말라토크 마치카를 점령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25년 후반은 어려운 시기에도 계속해서 그 마을을 통제했고 2026년에도 여전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마을은 최근 러시아군에게 점령되지 않은 지 1500일이 넘는 놀라운 기록을 기념했습니다. 유나이티드24에 따르면 이 마을은 역사상 가장 오랜 포위전이었던 카르타고와 레닌그라드 같은 곳들보다도 앞선 기록을 세운 셈입니다. 그 밖의 예시들은 모두 거대하고 매우 잘 방어된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대한 규모와 견고한 방어에도 불구하고 전설적인 포위전조차 이 작은 마을 전투보다 짧았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당분간은 우크라이나의 이 작은 한 구석에서 역사가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6월 24일 우크라이나 남부 방위군 대변인 블라디슬라브 볼로시는 러시아가 여전히 마을 근처에서 공격을 감행하고 있지만 또다시 눈에 띄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지난주 며칠 연속으로 적군은 우크라이나 방위군을 말라토크 마치카에서 밀어내고 그 정착지에 진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한 차례 경량 기동 차량을 이용한 대규모 공격까지 감행했습니다. 다음 날 적군은 다시 우크라이나 방위군 진지를 돌파하려 했으나 단 1m도 점령하지 못했고 전선에서 진전이 없었습니다. 며칠 전 6월 말에는 20대가 넘는 오토바이와 쟁기가 달린 10대의 ATV를 탄 한 소대 전체가 그 정착지를 둘러싼 지뢰밭을 뚫고 길을 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우크라이나의 드론 군집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전자전 시스템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어군은 단 한 명의 피해도 없이 공격 분대를 전멸시켰고 약 36명의 병력을 사살하거나 부상시켰습니다.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볼로시는 러시아가 여전히 그 마을을 목표로 한다고 언급합니다. 하지만 크렘린은 공격을 조직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 지휘관들은 병사들을 마을에 돌입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접근시키기 위해 먼저 병력들을 이른바 킬존을 통과시켜야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우크라이나의 타격 및 폭격 드론이 하늘을 순찰하며 시야에 들어오는 적을 탐지하고 파괴합니다. 그래서 말라토크 마치카 주변 지역이 여전히 매우 위험한 전선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우크라이나보다 러시아에게 훨씬 더 위험한 곳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전쟁이 시작된 이래 러시아군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일 수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세계 2위 군사력으로 평가받았으니까요. 세계 최고의 전차와 무적의 포병, 거의 무한한 폭탄과 탄약, 드론, 군수품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강인한 군인들, 즉 조국, 러시아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고 궁극적인 희생을 감수하는 노련하고 단련된 베테랑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말라토크 마치카를 점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대도시나 마을도 아니며 포위 공격을 견디도록 설계된 곳도 아닙니다. 이곳은 몇천 명의 사람들이 평화롭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지어진 곳입니다. 그런데도 지금은 로마와 예루살렘처럼 언급되는 진정한 요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모든 논리와 이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도저히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금과 최고 수준의 장비를 갖춘 군대 가운데 하나가 작은 마을조차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들을 망신시킨 게 아닙니다. 푸틴이 수년 동안 쌓아 올린 무제한 권력이라는 오랜 환상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두려움의 대상이어야 하며 모스크바의 강력한 전쟁 기계가 감히 그 길을 막는 어떤 반대 세력도 산산조각 낼 것이라는 이야기를 공들여 만들고 퍼뜨렸습니다. 바로 그 환상이 2022년 2월 러시아가 침공을 시작했을 때 전 세계에 충격파를 안겼습니다. 전 세계가 그 이야기를 믿었고 이번 전쟁이 크렘린의 군대에게 빠르고 손쉬운 승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그 환상은 깨지기 시작했고 러시아의 진짜 취약성이라는 굴욕적인 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취약성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말라토크마치카입니다. 이곳에서 우크라이나의 제118 독립기계화여단이 계속해서 참호를 파고 땅을 방어하며 러시아군의 공격을 연이어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압박을 느끼는 곳은 말라토크마치카나 다른 최전선 지역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수도 모스크바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공격으로 인해 러시아가 말 그대로 불벼락을 맞았습니다. 이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공격에 대응하여 블라디미르 푸틴은 자신의 고국을 더 잘 방어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자산을 철수하고 재배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주요 이슈에 대한 속보와 심도 있는 분석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오늘 바로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주세요.